반갑습니다. 보금자리TV 한민국 지점장입니다. 제가 회사 업무로 좀 바빠서 그동안 이제 영상을 좀 못 올렸었는데, 오늘 구독자가 100명 된 기념으로 바쁘지만 한 편 올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꾸준한 정보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겨울철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 좀 준비해봤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좀 합의할 수 있는지 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사실 뭐 20대 좀 지나서 면허를 좀 일찍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70세, 80세까지도 요즘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 한 번만 보시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뭐 한두 건의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면은 평생 좀 도움될 내용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 보면서 한번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우선은 교통사고가 처음 이제 나게 되면 우선 접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용어가 대인과 대물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뒤에서 박았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과실이 100%니까 내가 뭐 치료비나 내 차 수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 번호와 대물 번호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번호를 받아서 내가 치료받는 부분은 병원에 가셔서 대인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 그 치료받았던 비용이 그 대인 번호에 지불 보증이라고 해서 대인 번호에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 대인 번호를 이제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그 대인 번호에 내 치료비가 지불 보증이라고 해서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돈을 계산하고 나오지 않아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물 번호는 내가 다친 것도 있지만 차량 또 수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차량 수리는 카센터에 가서 이제 대물 번호를 알려주면 마찬가지로 수리 비용이 그 대물 번호에 접수가 되게 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대인 번호, 대물 번호를 받으셔서 병원과 카센터에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왼편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뭐 동네 앞에 그냥 병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 한방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뒤에 말씀드릴 좀 보험금 합의금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고 또 다른 내용은 뭐 정형외과를 가게 되면 막상 2주 진단 정도 나오면은 뭐 딱히 치료라고 뭐 이렇게 받은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약 먹거나 뭐 몇 번의 물리치료가 끝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뭐 여러 차례 좀 병원에 대한 어떤 내원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침도 맞고 뭐 필요한 경우 부항도 뜨고 뭐 좀 긴장을 완화해줄 수 있는 한약도 먹고 하기 때문에 합의금뿐만 아니라 어쨌든 교통사고 났을 때 치료를 좀 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합의 요령에 대한 순차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상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가벼운 다 염좌 2주에서 뭐 많게는 3주 정도 진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합의 봐야 될 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로 제 교통사고 났을 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합의를 이렇게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내용을 아실 수 있거든요. 저는 운전 경력이 10년이 좀 넘지만은 교통사고 나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옛날 직장 동료들과 저희 와이프하고 뭐 이렇게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제 차에 4명이 타 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이제 그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제 차를 받은 거죠. 갑자기 저는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합의를 할 줄 요령을 아니까 합의금을 130에서 와이프가 그때 140 받았나? 그 정도를 받았고 2주 진단이었고요. 근데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40만 원을 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합의를 그럼 보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우선 먼저 합의를 다 마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전화를 다시 하라고 해서
왜 같이 사고 난 동료는 130만 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진단이고 똑같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40만 원의 합의를 보냐고 하냐. 같은 보험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료 담당자분이 그러셨냐고. 그래서 그 뭐 저희가 이제 합의금을 그걸로 종결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동료분은 130만 원의 합의를 하셨다고 하던가요? 하면서 제 동료들까지도 다 130만 원의 합의를 해서 같이 그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제 사례처럼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합의 보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계속 치료를 받겠다. 그리고 뭐 입원을 하겠다. 뭐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계산을 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해사정사 아는 분께 한번 내가 물어봐서 얘기를 하겠다. 이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먼저 대인 번호를 받아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이제 치료를 딱 첫 치료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사로 그 치료받은 기록이 접수가 돼요. 그러면 보험 담당자가 이제 전화가 와서 물어봅니다. 고객님 뭐 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네, 뭐, 진단 주수나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나오셨고, 뭐, 다 이 정도는 저희가 한 뭐, 35만 원, 40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 합의 금액은 처음에 제시하는 금액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뭐,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보험사도 있고요. 근데 제가 고객들 문의를 많이 받아보면, 통상 한 40만 원 내외 정도로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주 진단일 경우에. 음.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합의한다고 하시지 말고, 저는 지금 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아직은 얼마 안 돼서 증상을 잘 모르겠으니, 통증도 좀 있고, 우선은 치료를 계속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담당자가,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뭐 치료 잘 받으시고요. 다음에 연락 한번 드릴게요라고 이제 넘어가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계속 치료를 받다 보면 또 연락이 오는데 합의금은 특별히 변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합의금을 조금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입원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좀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통원을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소득 근로생활을 하면서 병원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휴업 손해라는 게 발생이 안 되는데,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휴업 손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내가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로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일을 입원한다고 했을 때 뭐 하루에 5만 원만 잡아도 3일 입원하면 15만 원이 추가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휴업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거를 먼저 반영해서 그냥 줘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합의금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교통사고 합의금은 너나 나나 천차만별이 되냐면 향후 치료비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주 진단으로 지금은 염좌진 증상인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합의가 끝난 이후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디스크 증상이 있는데 그게 기존에 내가 디스크를 좀 안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영향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되면은 치료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합의금을 받아버린 상태에서는 이후에 보험사 통해서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을 다시 받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40만 원 정도 받고 합의를 다 끝냈는데 이후에 내가 정말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서 그때 다시 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청구하려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치료비까지 고려해서 합의금을 이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보험사에서도 뭐 휴업 손해라든지 뭐 향후 치료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봤거나 보험 합의금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분들도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뭐 마무리 하시죠 하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합의금을 뭐 얘기를 할 때 뭐 내가 뭐 100만 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뭐 150 정도 얘기하시면 100만 원과 150만 원 사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낮은 금액을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 주려고 했는데 그 정도면 그냥 지금 바로 해드리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단계까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보험사에서 별로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의 직업은 다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어떤 직업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많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아 근데 제가 제 주변에 그런 사고가 난 친구들 사례도 보면 똑같은 진단인데 많이 받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잘 몰라서 아는 손해사정사분이 좀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저도 그분한테 한번 좀 물어봐서 내가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이 합당한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 그럼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쪽 보험 담당자도 아, 이 사람 옆에 손해사정사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길게 끌어봐야 계속 그 정도를 요구를 하겠구나라고 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내가 아무것도 이런 지식을 몰랐었을 때하고 요거를 어느 정도 알고 내용을 말해서 합의를 하는 거하고는 합의금 받는데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사고 나면은 막 그냥 크게 소리 지르고 막 하면은 돈 많이 줄 것처럼 하지만 보험사 그 담당자들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 처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의 말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좀 잘 아는 사람이구나. 빨리 처리해서 시간 끌지 말고 나도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 정도만 일반인 얘기를 하시면 내가 처음에 그런 30만 원, 40만 원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적절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을 받게끔 도움을 드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막 과대 해석해서 내가 정말 정말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그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난 정도에서 적정선의 합의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